이제 수요일도 종목 상담 출발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삼성전자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비중은 20%고요. 네. 매수가는 10만 9천 원에 샀는데 네. 이 종목 언제? 하자마자 막 내려가가지고 좀 이게 네. 아, 최근에 사셨을까요? 네. 아, 최근에 사셨는데 사시고 떨어져서 정말 고민이 크실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어떤 전략 좀 세워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래도 두 분 다 보유하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출연자 두 분께 여쭤볼게요. 아, 삼성전자 최근에 사셔서 정말 고민이 크실 것 같은데 내가 한번 상담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팻말 들어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네, 민프론 대표님. 네, 민프롬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거 장기로 보셨을까요? 예, 단기로 봤죠. 장기로. 그 장기가 계속 혹시 올라가니까. 생각했던 목표 주가나 기간이 있으실까요? 이 기간은 제가 생각할 때는 11월 말 정도 생각하고 금액은 한 3만 원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11월 말이요? 네. 11월 말도 장기구나. 그러면은, 그러셨구나. 그러면 혹시 추매 계획도 짜고 들어가신 건가요? 투매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다는 계획은 안 하시고. 아니 뭐 할 수도 있죠. 할 수는 있고요. 네, 좀 내려오니까 추가를 해야 되나, 투매를 해야 되나. 아니면 네. 이대로 일단은 끌고 가야 되나. 추가 매수는 하는 게 저는 이 종목이라서 추가 매수는 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네. 우리나라 시총 1위 기업이니까요. 일단 만약에 삼성전자가 아니라 좀 약간 불안정한 종목이었으면 저도 추매를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삼성전자라서 추매를 조금 하시는 계획으로 가셨으면 좋겠고 혹시 11월 말이라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계속 올라가니까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 그 목표를 좀 짧게 잡으신 거군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좀 짜시죠. 12월까지. 네. 12월까지. 왜냐하면 이게 연말에 특수성이 있는 거는 아시죠? 연말에는 이렇게 증시가 보통 좀 위로 올라간다는 특성. 네. 네, 특히 미증시가 이제 뭐 S&P 500이나 러셀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미증시가 연말에는 좀 올라가는 산타 랠리가 있기 때문에 그 12월까지는 조금 좀 놔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격대로 목표가를 잡지 말고 기간으로 해서 나는 연말에는 요거를 매도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하시고요. 요거 추가 매수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가격을 잡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오늘 미증시에서 또 조정이 오거나 하락세를 보인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좀 약세를 보일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다시 좀 양전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며칠 더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요 시장의 약세가 끝날 때 확실히 반등하는 것을 확인하고 추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이게 지금 내일 다시 반등을 하게 되면 매수가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욕심 부리지 말고 추가 매수는 안 하시고. 이해하셨나요? 네. 내일 만약에 10만 원 아래로 내려간다면 추가 매수를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이 상태, 이 비중 20% 이대로 연말까지 갖고 간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저쨌든 유리한 매수 가격은 아니에요. 그쵸? 네, 냉정하게 말해서 유리한 매수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굳이 10만 원을 지켜주고 있는데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늘릴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0만 원 아래로 내려가고 조정이 조금 더 지속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추가 매수를 계획을 하는데 반등하는 거 확인하고 꼭 반등하는 거 확인하고 추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수익 실현. 네. 9만 한 5천 원대에서 매수하면 될까요? 아니요. 가격대를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9만 5천 원을 갔는데 조정이 만약에 며칠이 더 가게 된다면 9만 5천 원 아래로도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추가 매수를 싼 가격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청자님, 반등을 할 때 추가 매수를 하셔야 돼요. 10만 원 아래에서 반등하는 걸 확인하고 추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95,000원 아래 이게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을 때는 이렇게 파란불일 때는 매수를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꼭 생각하시고 이제 이 삼성전자가 어느 순간 딱 지지를 받았다는 판단 하에 그때 추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10만 원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네,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확실히 반등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해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 도움이 좀 되셨기 바라겠고요. 답답하신 점들이 해결되셨기 바랄게요. 저희 또 2부에서는 무조건 해드립니다 시간이 기다리고 있죠. 원하시는 질문들 무조건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전화 주실 때 꼭 언급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네. 고민이실까요? 셀트리온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셀트리온 20만 원에 20%인데, 네. 이거 너무 오래됐는데, 그런데 회사가 흑자도 그래 많이 나는데, 네. 오늘 집에도 오르다 또 좀 이러고, 이거는 뭐, 크게 오르지를 못하네요. 계속 그 자리네. 네. 1년 넘게 동안 뭐, 그동안 30, 네, 17만, 네. 그래, 왜 이런지 모르겠어. 네, 오랫동안 보유하시면서 정말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흑자도 네.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좀 20만 원까지 다시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출연자 예. 두 분께 여쭤볼게요. 이 종목 정말 왜 이러는 건지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속 시원하게 상담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 이정원님. 계실까요? 팬말 들어주세요. 이정원님한테 부탁했는데, 네, 이정호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예. 셀트리온 20만 원이면 조금 평단가가 아쉽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정말 진짜 안 가는 종목을 찾자라고 본다면 셀트리온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호재나 이런 부분도 많이 나왔어요. 얼마 예. 전에 또 호재가 나왔고 실적도 잘 나와줬었는데 이제 미국 기업에서 자가 면역 질환 관련해가지고 파이프라인까지도 획득을 하면서 이제 조금 더 넓혀 나가는 모습도 나왔는데 시장에서 반응은 조금 냉담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전 셀트리온의 차례는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린 부분이 정말 시장에서 안 가던 제약바이오 3인방이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셀트리온인데 그중에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신고가를 갱신을 해줬고 한미약품도 요즘에 정말 좋은 모습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요즘 시장에서 트렌드가 맞는 비만 치료제 키워드랑 약간 멍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호재나 이런 부분은 잘 못하고 있다는 게 좀 흠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관세에 대한 여파나 이런 부분을 탈피하기 위해서 미국의 공장까지도 인수하는 모세가 나왔었는데 시장에서 반응은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 연도 실적 그리고 내년 실적 발표나 전망성이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충분히 우상향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전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야 된다. 지금 이 종목이 갑자기 급등하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봤던 부분이 저는 20만 원이었어요. 지금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20만 원으로까지 간다고 본다면 좀 괜찮은 가격대지만 지금 매수가가 20만 원이기 때문에 조금 아쉬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20만 원 정도 됐을 때는 비중을 10% 정도 덜어내시고 거기서 이제 상승 탄력을 받아준다라고 본다면 요즘 트렌드가 뭐냐? 차트를 보시면 매물대를 돌파를 해주면은 그때부터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갔던 때가 있습니다. 이 셀트리온을 보시면 20만 원대가 강력한 매물대이기 때문에 그 가격대만 돌파를 해준다라고 본다면 전 25만 원까지는 조금 더 쉽게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거기서 돌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만 원 돌파하고 나서 이제 비중 10% 정도를 덜어낸다 생각하시고 시장을 바라보다가 만약에 20만 원을 돌파를 못하고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온다고 본다면 비중 10% 정도를 덜어내셨다가 계속적으로 그 박스권 흐름 안에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덜어내시면은 또 18만 원 부근에서 덜어낸 만큼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평단가를 낮추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20만 원 돌파하면서 25만 원까지 갈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중장기 관점으로 길게 보시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네. 이게 하도 너무 오래 지어고 나는 요새 에코프로 머팅각 하는 그거를 바꿔볼까 싶어가지고 에코프로 머팅각 네. 그건 많이 안 오르더라고. 에코프로는 많이 올라도. 그 종목은 또 나중에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자세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꿀 필요는 없겠어요. 네. 바꿀 필요는 없고 네. 이거는 그냥 좀 더 사면 어때요? 추가 매수 관점으로도 지금 자리는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근데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네.
네, 실적 관련해서 충분히 우상향도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홀딩해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목표가 25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힘든 시장이지만 이번 상담이 꼭 마음에 좀 위로가 되셨기 바랄게요. 내 종목도 종목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이 SK 이노베이션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3만 2,300원. 네, 비중은요? 10%입니다. 10%요. 네, 예.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이거 뭐 제법 한 1년 되지 싶은데. 1년 정도 되셨어요. 예. 또 최근에 계속 떨어져서 더 걱정되실 것 같아요. 예. 네, 앞으로 전망이 좀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민프롬 대표님께서 벌써부터 이렇게 팻말을 들고 계시는데 시청자님 민프롬 대표님 상담 괜찮으실까요? 예. 네, 상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수고하십니다. 예, 고생하십니다. 작년에 사셨으면 장기로 좀 목표하시는 생각 금액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예, 금액은 없고 지금 너무 오래 기다려가지고 뭐 본전 가까이 모으면 처분할까 싶어서 목표가가 얼마쯤 되겠나 싶어 그게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좀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2차 전지가 계속 나올 것 같아서 아까 제가 방송 초반부터 보고 계셨죠? 뭐 초반에는 못 봤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럼 제가 2차 전지 업황에 대해서 살짝만 얘기를 하고 조금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예. 일단은 지금 최근에 2차 전지가 오른 가장 큰 이유는요, 테슬라 때문이에요. 테슬라랑 이제 뭐 엊그저께 우리 삼성 SDI랑 3조 정도 이제 뭐 이거 배터리 납품 받는다 만다 이런 소식이 있어서 삼성 SDI가 급등을 한 거고,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 이미 이제 테슬라랑 이제 계약을 맺고 납품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게 20기가와트였어요. 근데 이번에 30기가와트로 늘린다. 이게 이제 좀 전해지면서 2차 전지에 연속성 있게 호재가 터져준 겁니다. 그런데 요게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요것만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지금 40기가와트, 최소 30기가와트는 지금 테슬라에 우리가 납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태양광 산업회에서 이제 우리가 좀 필요로 하는 요 기가와트가 나왔어요. 이제 100기가와트가 필요로 한데 테슬라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갖고 가는 40기가와트 플러스 자가 생산분 10기가와트 요렇게 해서 결국에는 절반밖에 못 채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기가와트 이 ESS용 특히 전력종 그다음에 태양광, 그다음에 ESS 이 배터리용으로 필요한 게 이제 50기가와트가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수요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2차 전지는 올해가 가장 쌀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시청자님은 SK 이노베이션 오래 기다렸으니까 근데 10%잖아요. 조금 더 기다려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건 조금 어떠세요? 기다리는 거는 괜찮아요. 네, 이왕 기다린 거. 왜냐면은요, 이게 지금 2차 전지가 가는 게 결국 AI 때문에 가는 건데 이 AI가 꺾이기 위해서는 최소 일단은 한두 달 갖고는 안 되거든요. 최소 내년까지는 AI가 지속이 되는 와중에 이 AI가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로 바뀌는 와중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건 전력이에요. 거기다가 로봇이 크게 되면은 이 로봇에 넣을 ESS가 또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이제 수요가 조금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지금 좀 어떤 반도체에 조금 시장에 어떤 이 부각이 되어 있는데 요 이제 시장의 주도가 2차 전지로 바뀌는 시기가 좀 빠르게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특히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얘가 전고점을 두드리고 지금 조정을 받은 거거든요. 좀 차트를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 분홍색 이 동그라미 쳐놓은 거 보이시나요? 혹시 화면 보고 계세요? 예. 네. 그래서 여기 14만 원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14만 원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 다음 목표가는 20만 원까지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청자님이 비중이 20% 이상이라면 뭐 진입가 근처에서 조금 수익 실현하시고
좀 남은 거 들고 가세요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10%니까 일단 오래 기다린 만큼 요 2차 전지가 다시 시장이 주도하는 그 시기까지 저는 좀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내년에까지 저는 2차 전지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14만 원을 돌파 안착하는 거를 기다렸다가 14만 원이 이제 돌파 안착을 하게 된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20만 원까지 바라보고 그냥 쭉 달려도 되거든요. SK이노베이션 이 종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14만 원에서 만약에 또 다시 저항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때 익절하셔도 되고 그때 시장 분위기에서 14만 원을 돌파 안착한다면 조금 더 기다리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시청자님이 선택할 수 있는 그 가격대는 14만 원을 이제 위로 올라가냐 저항 받냐 요거를 보시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수요가 또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만 원까지도 상당히 열려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원하시는 수익 얻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도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저희 또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 상담도 따로 접수받고 있는데요. 언제 전화가 갈지 모르니까요. 꼭 채널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우리 기술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4,585원 비중 100%예요. 비중이 100%세요. 예. 최근에 매수하셨을까요? 오늘이요. 오늘 매수하셨어요. 예. 네, 오늘 100%를 매수하셨는데 주가가 최근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앞으로 전망이 좀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정호 선생님. 네, 이정호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우리 기술 관련해가지고 제가 저번 달에 말씀해드렸던 종목인데 목표가로 제시했던 게 5,2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달성을 했던 모습대가 있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1선 부분에서는 충분히 모아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또 오늘장에서 또 21선까지 걸쳐줬는데 조금 불안한 모습대가 뭐냐라고 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승 탄력을 조금 반납하는 모습대가 나왔다. 기존에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렸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상승 탄력보다 우리 기술이 약한 모습세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기술이 공략이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본다면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도 너무 많이 들어가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차라리 원전 관련해가지고 너무 매력적이다라고 본다면 전력기기나 아니면 전선이나 이런 쪽으로 포트를 약간 분산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지금 충분히 더 올라가도 괜찮은데 지금 시장이 뭐냐라고 본다면 약간의 포트폴리오를 분산할 때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한 종목에 집중적으로 갖고 있다가 큰 조정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경우에는 조금 더 안 좋아진 모습대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혹시 왜 이 종목에 오늘 100%로 들어가셨던 이유가 있으신가요? 혹시? 그 정부에서 원자력 그것 때문에 발표가 나와가지고. 네, 발표 나왔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오늘장에서 거의 마이너스 5% 넘는 상승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7%대가 하락세가 나왔었는데 우리 기술은 그나마 잘 버텨줬던 모습에도 나왔어요. 요즘에 신고가도 갱신하면서 어떻게 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적인 시가총액에 대한 부담감이나 이런 부분이 기자재 쪽으로 확산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면 우리 기술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둘이 MOU를 체결을 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기기가 납품하면 우리 기술의 MMIS 기술도 동반적으로 납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같은 흐름세가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비중이 너무 많은 게 저는 문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면서 한 50%는 덜어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제 21선에서 여기서 기간 조정만 충분히 나와준다라면 다시 한번 올라갈 때는 5,500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은 있으니까요. 5,500원 됐을 때는 그때 비중 50%를 덜어내신 거에서 25% 정도를 또 덜어내신 다음에 나머지 최종 목표가까지는 좀 길게 비중을 덜어낸 만큼 7,000원까지 들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50%는 줄여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5,500원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참고하셔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7만 7천 원에 비중 20%요. 27만 7천 원에 20% 맞으실까요? 네, 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 많이 빠져서 고민이실까요? 네. 아, 뭐 오늘 아직 많이 이슈가 네. 있다 해서 들고 있었더니 오늘 너무 많이 빠져서요. 네, 오늘 많이 빠져서 고민되시는 네. 것 같은데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그래도 두 분 다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출연자 네. 두 분께 여쭤볼게요. 로봇 관련해서 현재 수익 중이신데 내가 한번 꼼꼼히 상담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두 분 다 이렇게 팻말 들어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민프로님. 네, 민프롬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아유, 너무 좋은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요거 혹시 생각하는 목표가는 있으세요? 원래는 50만 원 목표를 했는데 뭐 이슈가 아직 있고 분위기가 괜찮아서 들고 있었는데 오늘 빠져가지고 그래서 2차는 한 60만 원 가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이래버리니까 아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60만 네. 원도 사실 아쉬워요. 저는 이 매수가가 너무 매력적이라서 조금 더 길게 들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 네. 이유를 약간 말씀을 드릴게요. 피디님, 우리 저 화면 기사 요거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금 이제 미증시에서 우리가 AI 거품론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가장 많이 대두되는 게 채권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파란색으로 해놓은 거 있죠. 구글 모회사,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이 큰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AI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네. 지금 3개월 동안 뭐 1,120달러를 투자하고 뭐 이랬는데 결국에는 누적으로 보니까 투자를 지금 3,600억 달러를 했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500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얘네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건 오케이. 그런데 이 투자에서 지금 성과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AI가 결국에는 이 매출로 발생이 시키게 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하나 만들려고 AI가 지금 투자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젠슨왕이 우리나라에 뭐 GPU 26만 장을 팔겠다라는 등의 또는 이제 요즘에 심심찮게 들어오는 피지컬 AI라는 단어가 어떤 거냐면요. 젠슨왕이 뭐 우리나라에 그렇게 GPU를 공급을 하겠다라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빨리 성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까지 공급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AI를 피지컬로 확실하게 로봇화 시킬 수 있는 국가가 몇 국가가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탈중국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혜를 보고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딱히 지금 이 기술적으로 이제 올라가 있는 이 국가가 중국 아니면 우리나라인데 중국에다가 할 수가 없으니 우리나라에 와서 GPU를 그렇게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만큼 투자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 피지컬 AI가 올라가는 기술 발전 속도는 굉장히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AI 생각하면은 챗GPT 정도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건 결국 소프트웨어예요. 그런데 실제로 AI가 매출을 발생을 시키는 거는 각 가정에 AI를 대표할 수 있는 로봇이 이제 가정에 보급이 되는 게 이 AI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까지는 우리가 지금 그 단계의 시작 지점에 있는 거예요. 정말로 실제로 로봇이 정말 시제품으로 나오게 되고 가정에 이제 투입이 되기 직전까지 기대감의 주가가 먼저 갈 거고 각 가정에 보급이 된다면 실제로 눈앞에 실적이 숫자로 보이기 때문에 또 갈 수 있다. 그래서 로봇이 지금은 아직 테마성이 조금 짙어요. 왜냐? 매출을 못 내니까. 그런데 우리가 긴 시선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로봇은 일종의 필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봇 회사 중에서도 가장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이 이족 보행을 최초로 한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의 대장주라고 지금 보고 있고 얘가 제일 먼저 가야 다른 로봇주들도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요 가격대로 쭉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급하게 필요하지 않는 이상 AI가 꺾이지 않는 이상은 쭉 들고 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가격을 이건 사실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사실 조금 더 빠진다고 한들 40만 원대까지 내려온다 한들 요 가격대 지금 시청자님이 갖고 있는 매수가까지 내려올 확률이 정말 적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정이 얼마나 오든 신경 쓰지 말고 계속 보유하셔라.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한은 뭐 그게 없이 언제 정도까지 있을까요? 기간은요. 네. 이제 강 사장이 꺾이나 막 요런 뉴스가 한 번씩 나올 때 아, 최소 내년이죠. 최소 내년에서 내후년.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 AI가 이제 열풍이 지속될 동안은 로봇은 꼭 들고 계셔라. 거기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대장이잖아요. 쭉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로봇주 중에서도 또 독보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참고하셔서 꼭 좋은 수익 얻으시기 바랄게요.